네.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발표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어플로우 과연 안전할까? 라는 발표를 맡으신 윤석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플로우 과연 안전할까라는 주제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된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젤릭이라는 그 미국 기반 웹3 보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컨트리뷰터로도 꽤 여러 프로젝트에 기여를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아파치 에어플로우 프로젝트에서 3건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서 제보를 했었고, 그 외에는 파이썬이나 장고, 뭐 루비 온 레일즈, 깃허브, 자바 스프링, 뭐 이것저것 좀 굵직한 프로젝트에서 보안 취약점을 제보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들 에어플로우가 데이터 파이프라인 처리에 좋다고 해서 다들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안성 측면에서는 크게 뭔가 고민이 깊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은 에어플로우의 보안성 측면을 조금 재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요, 그 에어플로우는 어떻게 보안 취약점을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에어플로우에 제보된 취약점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에어플로우의 취약점 리뷰, 그 저 세 가지는 제가 찾은 취약점인데요. 취약점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고 나머지 총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생소한 단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VE라는 거는요, 취약점 분류 코드예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취약점 분류 코드고, CVE 다음에 연도 그리고 특정 ID 값을 지정하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데이랑 원데이는 제로데이의 경우 패치가 공개되지 않은 취약점, 그리고 원데이는 CVE 코드로도 등록이 되고 모두가 알고 있는 패치가 공개된 취약점입니다. 그리고 세버리티라는 거는 취약점의 파급도를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에어플로우는 어떻게 보안 취약점을 처리하고 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에어플로우 레포지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그저 시큐리티 탭이 있어요. 시큐리티 탭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정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무엇이 제보되어야 하는가? 혹은 막 되지 말아야 하는가? 네, 일단 제보되지 말아야 하는 것들 먼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버그 리포트나 보안 관련 문의가 제보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 도커 이미지의 종속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안 이슈를 받지 않고 있고요. 제보되어야 하는 것들은 그 외 모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이슈는 에어플로우 시큐리티 팀이 있는데 시큐리티 팀의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약점인가라는 것도 존재해 있는데요. 에어플로우에서는 보안 모델을 설정하고 그 보안 모델을 위반되는 것을 취약점이라고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취약점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킹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지닌 취약점이 원격 코드 실행이라는 취약점인데 에어플로우는 코드 실행이 주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랑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보안 이슈가 아니거나 예상된 동작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 팀은 어떻게 취약도를 평가하는가? 그 세버리티를 평가할 때는 아파치 파운데이션의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안팀이 일단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며칠 내에 좀 접수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하는 답장을 주죠. 그리고 오픈소스 특성상 좀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체계적인 그런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의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에어플로우 팀에서 절대 듣고 있지 않습니다. 패키지는 별도의 관리자에게 제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어플로우에서 공개된 취약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어플로우는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그래도 원데이 취약점이 공개된 취약점이 있으면 살짝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취약점들이 조금 공개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생각보다 2점, 10점대가 많더라고요. 한번 제가 좀 유의미한 취약점들을 조금 추려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SQL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었는데 SQL 프로바이더에서 특정 옵션을 잘못 선택하면 발생할 수 있는 SQL 인젝션 취약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취약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찾은 건데 다그 폴더 내에 특정 파일 이름으로 설정이 되면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 그리고 다그 설정할 때 docmd라는 옵션을 잘못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그리고 테스크 로그 내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 그리고 권한 관리 취약점. 이렇게 좀 권한 관리와 그런 노드 간의 실행 주체를 좀 정확하게 하는, 그걸 미흡하게 한 버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들이 일반적인 웹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다들 아시는 워드프레스, 뭐 드루팔, 중나 뭐 이런 좀 유명한 CMS 프로그램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오픈소스 CMS에서는 플러그인, 뭐 테마 중심의 취약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에디터에서 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발생한다던가, 글 검색에서 SQL 인젝션 취약점이 발생한다던가 하는 경우인데, 에어플로우에서는 실행 환경 특이성 기반 버그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그 트리거에서만 실행되어야 되는 코드인데 이게 스케줄러에서 실행이 된다. 이러면 보안 취약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태스크 실행에서 뭔가 로그가 잘못 표현이 된다거나 그런 류의 취약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CMS에서는 일반적인 웹 익스플로이트 취약점이라고 실제로 악용이 될 수 있는 취약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이 탈취가 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가 많이 어, 유출이 된다던가. 근데 에어플로우에서는 인증된 사용자의 악의적인 사용의 행동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인증된 사용자가 어떤 제한된 기능만 수행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권한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 뭐 UI 인증 사용자, 그러니까 웹 사용자의 로깅 데이터나 뭐 시크릿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 그런 취약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격 영향도 한번 살펴보면요. CMS에서는 웹사이트 전체가 탈취당하거나, 그러니까 실행 권한이 탈취당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탈취당하거나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데, 에어플로우에서는 워크플로우의 오케스트레이션 장악, 뭐 시스템 설정 권한 장악 이렇게 공격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쯤에서 취약점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으니까 에어플로우의 시큐리티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큐리티 모델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UI 사용자 권한 체계와 일반 사용자 권한 체계 이렇게 두 개의 파트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UI 사용자들은요, 5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퍼블릭, 뷰어, 유저, OP, 오퍼레이터, 어드민 이렇게 나뉘는데 아마 한번 쭉 훑어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의 바그 편집자분들이 일반 유저분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서버 에어플로우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한 사람, 그리고 뷰어 같은 경우에는 UI를 통해서 뭔가
어떻게 실행이 됐고 실행 로그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자 권한 체계인데요. 일단은 디플로이먼트 매니저가 있고 다그 어서가 있고 어센티케이티드 UI 유저가 있고 맨 마지막에 논 어센티케이티드 UI 유저가 있어요. 어, 여기서는 뭐 약간 OS랑 좀 겹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디플로이먼트 매니저는 루트에 해당되는 그런 사용자일 것 같고 다그 어서는 일반 사용자, OS에서도 일반 사용자가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용자 간의 권한을 좀 명확히 분리를 하고 이 시큐리티 모델 상에서 다그 어서가 디플로이먼트 매니저의 권한까지 탈취할 수 있으면 그걸 취약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취약점을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찾은 취약점 3건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V2024 39877인데요. 이거는 다그 어서가 원래 실행할 수 있는 게 스케줄러가 아니고 트리거랑 뭐였더라? 아무튼 실행할 수 있는 노드가 제한되어 있는데 제 취약점을 이용하면 에어플로우의 스케줄러 노드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었던 취약점이었습니다. 다그 어서가 다그 클래스를 정의할 때 docmd라는 옵션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악성 진자 템플릿을 삽입할 경우에 어, 운영체제 커맨드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러 노드 내부에서 이미 코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보안 취약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격 코드를 넣으면 이렇게 다그 독스라는 곳에 이 옵션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스트 네임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되면서 실제로 다그 에어플로우 스케줄러에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모델상의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에어플로우 시큐리티 팀에서 보안 취약점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취약점은 CV2024 39 잠깐만. 아니구나. 아까 취약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다그의 도큐멘테이션에 다그의 도큐멘테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취약점입니다. CV2024 39863인데요. 이거는 프로바이더를 설치할 때 프로바이더의 디스크립션을 프로바이더 제공자가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을 한번 보면 프로바이더의 디스크립션을 하싱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싱해서 링크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링크를 추가할 때 자바스크립트 스킴을 사용 가능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었던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코드가 실제로 UI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취약점인데요. CV2024 45034입니다. 이거는 다그 어서가 모든 노드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노드를 장악할 수 있었던 취약점이죠. 다그 사용자 중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있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플로우의 세팅스라는 파일이에요. 이게 임포트 에어플로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건데 다그 폴더를 보시면 sys.pass에다가 추가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어텐드를 통해서 sys.pass에 추가가 되면 임포트할 때 참조가 되는 폴더가 sys.pass인데 이게 다그 폴더를 제일 먼저 임포트할 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일단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임포트 로컬 세팅스라는 게 이니셜라이즈 할 때 실행이 되는데 이 에어플로우 로컬 세팅스라는 파일이 다그 폴더 내에 있으면 모든 노드에서 이 다그 폴더의 이 특정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다그 이름으로 에어플로우 언더바 로컬 언더바 세팅스 점 파일 이렇게 설정을 하면 모든 노드에서 그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mport airflow라는 코드가 포함된 모든 컨테이너를 장악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 취약점을 설명드리자면 다그 작성자의 역할과 실제 실행 환경 간 명확한 분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으로서 어, 시큐리티 팀에서 관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요. 총평. 아직 그 악의적인 다그 어서를 통해서 시스템 전체 장악이 가능하거든요. 어, 제가 보안 취약점을 몇 개 더 보냈는데 이후에 3.0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살짝 지금 누락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불안정하다. 그래서 악의적인 사람이 다그 어서가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의 분리가 조금 필요해 보여요. 오피셜 도큐멘트에서 도커 컴포즈 좀 YML 파일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안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니고 그 제가 에어플로우 팀에도 문의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도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닌 걸 안다 라는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분리, 즉 노드 간의 분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케줄러랑 뭐 매니저랑 뭐 웹서버랑 이런 노드 간의 분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unauthenticated 유저에게 에어플로우가 장악당할 일은 매우 드뭅니다. 물론 보안 분야 특성상 100% 장담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도 뭔가 그 지금 이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허용된 기능이 헬스 기능과 뭐 로그인 화면 보는 기능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에어플로우가 장악당할 일은 없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그 어서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리고 각 팀에 맞는 적절한 업데이트 전략은 또 필수겠죠. 네,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메일을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도커 컴포즈 그 오피셜 도큐멘트에 있는 도커 컴포즈 파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어, 그 밑에 더 있는데 아무튼 결론은 에어플로우 팀에서도 좀 인지를 하고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니라는 걸 뭐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오피셜 도큐멘트에 있는 도커 컴포즈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힘든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잘해주세요. 네. 네, 마찬가지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시험점을 보시는 과정에 에어플로우의 코드를 보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실제 업무에서 에어플로우를 쓰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유난히 관심이 있으셨던 프로젝트라서 한번 궁금합니다. 그 에어플로우가 대규모 오픈 소스 프로그램 중 하나잖아요. 그 대규모 오픈 소스라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금전적인 보상을 좀 쉽게 하고자 에어플로우에 취약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금전적인 보상을 취하고자 했었는데 점점 사용하다 보니까 애정이 생겨버린 그런 케이스. 이게 에어플로우랑 거리가 먼데 처음에 CV 아까 페인이 조회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네. 스펙을 많이 그 아, 조회하고 보통 네. 에어플로우라고 하면은 추진하고 싶잖아요. 그 취약점을 어떻게 하시는지 살짝 궁금해요. 저는 그 이 스니크라는 프로그램을 웹 서비스를 좀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게 패키지별로 공개된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완벽한 그 대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도커 컴포즈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 다그 어서가 악의적이라면 모든 권한 획득이 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오피셜 도큐멘트에 있는 도커 컴포즈 파일로 했을 때 무조건 100% 확률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미 다그 어서들이 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고 접근 자체도 이렇게 이시투 룰을 통해서 제어하고 있으시니까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대처를 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 그냥 처음에 루트 권한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저거 생각을 했을 때 유닉스 리눅스로 저거 생각을 했을 때 네. 만들어서 거기에 부여를 하면 되지 않나? 아니 오디트 계정을 유저그룹 만들고 거기다 유저 만들어서 그런 감사 로그는 그 유저만 조회할 수 있게 에어플로우에서 짜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스치긴 했는데 아, 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취약점들은 이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까지 침범하는 경우입니다.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웅님이 그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그 시큐리티 멤버 공지 있잖아요. 그거 지원했는데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